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애매한 상황을 아니면 내 계획과 달라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우리는 안정감을 추구합니다. 불안하고 불편한 걸 꺼려하고 안정된 상태를 추구하는 경향이 큽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는 대학만 가면 안정되고 신나는 삶을 살 줄 알았고 직업만 가지면 안정된 직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진급할 줄 알았고 가정만 꾸리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안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은 철학이라는 해독제라는 책을 읽고 이 안정감을 추구하는 우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살면서 철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진 않았는데 마음 공부를 하고 저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철학에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각 주제에 대한 명상을 알려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인 명상 방법은 아니지만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콕 집어서 한 번쯤 차분히 앉아 명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저자 파브리스 미달은 프랑스의 철학자, 명상교육자,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해요. 너무 어렵지 않게 또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저 같은 초보가 철학에 발 들여놓기 좋았던 책이라서 소개해드립니다. 애매성의 실현. 사람은 자기 존재의 애매성을 해소할 게 아니라 그 애매성의 실현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몬 드 보부아르. 저는 애매한 게 참 싫었어요. 늘 정확하고 확실한 게 좋았고 제 자신한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빠른 답을 요구했습니다. 짜장면도 짬뽕도 먹고 싶어하는 애매한 입장의 사람에게 짬짜면이라는 선택지까지 만들어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학창 시절에는 사지선다 오지선다 문제에서 답을 고르듯 그렇게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에 짬짜면처럼 꼭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경우가 흔하진 않더라고요. 옛날에 인생 게임에서 그래 결심했어 하는 것처럼 인생을 두 가지 버전으로 다 살아가 볼 순 없기에 우리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앞서 너무 고민이 되고 망설여지죠. 어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기회를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그 선택 앞에서 참 괴롭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사를 할 것인가, 새로운 일을 수락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이 결정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난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기회다. 난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어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에서 하나의 기회를 버리는 면을 볼 게 아니라 하나의 기회를 얻는 면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망설일 수 있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뜻이다. 최근 저는 많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제게 큰 결정들이 몰아쳤거든요. 제가 다른 결정을 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들과 미래의 상황들을 머릿속에서 계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지금의 현재 삶을 선택한 것도 모두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였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참 자유롭습니다. 가끔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도 있곤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망설이면서 상황을 고를 수 있었던 거죠. 선택의 여지 없이 오직 한 가지만 가능한 상황은 끔찍할 것이다. 오직 한 사람, 한 집, 한 직업만 가능하다면 망설이고 말고도 없다.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 하지만 이 풍요의 대가로 내 행동이 가능한 최선인지는 결코 100% 확신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유에는 현기증이 따른다. 우리는 곧잘 이 사실을 잊는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자유를 각별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순화할 때 따르는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작금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우리는 차분하게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사실상 우리의 자유를 부정한다. 너무한 일이다. 우리는 오히려 애매성의 한복판에, 다시 말해 개방성과 가능성의 한복판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내 안에서 유머를 발견하는 명상은 특히 귀하다. 이 명상을 어떻게 할까? 유머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내면에는 찰리 채플린이나 버스터 키튼 같은 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 안에 그 희극인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
새 신발을 한 켤레 샀다. 그런데 며칠 후 신발 가게 앞을 지나다가 다른 모델의 신발을 보게 됐다. 저 신발이 더 좋아 보인다. 저걸 샀어야 했는데 싶다. 여러분 내면의 희극인에게 이 불운한 해프닝을, 이 당황스러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 상황을 웃음의 소재로 삼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매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애매성을 겁내게 된다. 그렇죠. 우리는 종종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상황을 진지하게만 보면 애매한 게 정말 겁이 나요. 내 인생 큰일 날 것 같고 다음에 또 닥쳐올 일들이 무섭기만 합니다. 하지만 조금 가볍게 보면 아, 내가 이런 일도 있었는데 다음에 이보다 더 큰 게 올 수 있을까? 그래, 한번 와봐라 하고 마주하는 상황에 크게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다 보면 상대방이 당황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내 인생에는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방향을 맞서고 앞으로 가려고 하면 우산도 옷도 날아가고 눈을 뜨고 걷기도 힘들죠. 하지만 비바람의 방향대로 갈 때는 바람이 오히려 내 몸을 밀치는 기분도 듭니다. 눈을 뜨고 가는 것도 좀 쉽고요. 이와 다른 이야기면서도 비슷한 시점을 갖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시각을 바꾸는 구성. 나는 파란색이 없으면 빨간색을 칠한다. 파블로 피카소. 구성은 그 자체가 미술 용어지만 우리도 일상에서 늘 구성을 하고 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는 다양한 변수를 한꺼번에 고려한다. 가령 누군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지, 아이들하고 무슨 놀이를 할지 결정하려면 그날의 날씨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파란색이 없다고 시리에 빠지거나 작업을 중단한다? 그 사람은 매사를 경직된 사고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활로는 하나뿐이라고. 그런데 그 활로가 닫혔으니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가능성은 늘 있게 마련이다. 갑자기 친구가 오지 말라고 한다. 진즉부터 여름휴가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친구가 집에 누수가 생겼다고, 혹은 아이가 아프다고, 혹은 상을 치르게 됐다고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한다. 계획이 엎어지니 당황스럽다. 어떻게 할까? 피카소를 기억하라. 나는 파란색이 없으면 빨간색을 칠한다. 애초에 계획을 다른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여름 전체를 다시 구성해보라. 여러분 자신도 깜짝 놀랄 해결책이 나타날지 모른다. 자유롭다는 것의 의미를 잊고 살다가 돌아오게 되는 셈이므로 그러한 접근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롭다. 살면서 뭔가 틀어지는 일은 꽤 자주 발생합니다. 흔한 예로 레시피에는 된장찌개에 찌개용 두부를 넣으라고 돼 있지만 냉장고에 순두부나 부침두부만 있으면 그냥 집에 있는 다른 두부를 넣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면 아예 순두부찌개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게 일종의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가 쓴 레시피대로만 해야 한다면 제 자유는 없는 것이지만 제가 대체할 무언가를 찾는다면 그건 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요리하시는 걸 보고 자라면서 그런 방법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레시피대로만 요리해야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레시피대로 안 하고 제 창의성을 너무 집어넣어 가끔 요상한 무언가가 되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 이런 재료는 넣으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이건 앞에 말씀드린 매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애매성을 겁낸다는 말과도 닿아 있습니다. 요리라고 할 수 없는 결과물을 받아들고 하하, 이게 뭐야 하지 못한다면 나는 요리에 소질이 없어. 다시는 안 해. 하고 나면 요리가 발전할 기회는 점점 없어집니다. 저자는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창의성에 대한 명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일단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자고 제안합니다. 시각을 바꿔보라. 현실을 이 관점에서도 보고 저 관점에서도 보라. 파란색이 없으면 빨간색을 칠해보라. 그러고서 얼마나 경이로운지 보라. 호기심과 불확실성. 어리석음은 결론을 내고 싶어 한다. 귀스타프 플로베르. 결론을 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어느 시점에 가면 우물쭈물하지 않고 딱 부러지게 결정을 하고서 다른 일로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플로베르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결론을 내려다보면, 문을 닫으려다 보면, 끝을 내려고만 하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다. 상황이 딱 거기서 정체된다. 우리는 결론 내리는 거 좋아하죠. 앞에 나왔던 에메성과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늘 정답이 있는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답이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저 난감하고 황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먹먹한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은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계속 내 삶의 여기저기에 침투해 있습니다. 한 가지가 해결됐다고 생각이 돼도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또 쌓아뒀던 다른 문제가 떠오르죠. 우리가 변하려면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명상이 필요하다. 개구리 마취하듯 우리를 진정시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명상이 아니라 불확실성에서도 버티는 법을 가르쳐주는 명상 말이다.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는 잠시 그 상태에 머물자. 심란한 상태 그대로 있어보라.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은 이유가 문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얼른 불안을 벗어던지고 싶어서임을 스스로 확인하라.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자신을 열어놓고 주의를 기울여 보자. 이 불편함을 버틸수록 더 명확히 볼 수 있다. 그게 진짜 통찰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불편하지만은 않다. 정말로 효과적이고 올바르고 다행스러운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심란한 상태 그대로 있어보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들어본 말입니다. 감정을 느껴주기 위해서 그 감정을 끌어안고 가만히 있어보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지나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분출해버리는 건 그 화에 우리가 잠식당할까봐, 화가 우리를 지배할까봐 두려워서인지도 모릅니다. 분출한 순간은 시원해도 뒤돌아서면 또 내가 왜 이렇게 심하게 화를 냈지? 하고 후회하곤 하죠. 결국 후회와 자책이 남습니다. 하지만 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화가 난다 하면서 분노에 휩싸인 채 혼자서 잠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점점 누그러지곤 합니다. 화를 꾹 참아 누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감정을 끌어안고 있는 것에 익숙하진 않지만 몇 번 시도 끝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일어나는 감정들을 점차 더 많이 끌어안을 수 있는 더 큰 사람이 되겠죠. 이런 상황도 저런 상황도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마음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일 겁니다. 오늘은 철학이라는 해독제라는 책과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 제가 철학자와 대화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스스로 나 많이 컸네, 대견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저자와 대화하듯 책을 읽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대견한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고 아껴주세요. 곧 또 만나요. 빠이.